요런 절차로 BMU로 분리하는 자동차도 이제는 없을 거고, 다만 BMU라는 게 별도의 모듈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을 하거나 교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교체할 수 있는 모델도 이제는 흔치 않을 거야. 점점 줄어들 거고, 아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글쎄, 플랫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BMU가 교체가 되기는 되겠지. 되긴 되겠지.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그 환경 오염 물질 있잖아요. 그게 10배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기 자동차가요,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뭐 내연기관보다는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지.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 근데 제작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하는 거 이런 거야 뭐 어떤 건 안 그래? 생산 과정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지. 그래서 네. 요즘 그 아리백이라고 알아? 조금 힘들고 사회적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먼저는 줄여가야 하는 게 맞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야 지금은. 그랬을 때 현대자동차가 어떤 전기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느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야, 전기차를 만들 때. 그러면 총체적으로 결과값을 뭐 따져보면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더 유발할 수도 있는 거지, 생산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차다라고 말하는 건 유지 과정에서의 전기로. 그치. 일단 연료가. 일단 배기가스가 안 나오니까. 네. 거기서 전기로 충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인 거야. 근데 전기차라 그래서 뭐 아예 오염물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그건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누구나 알고 있는, 저희는 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많이 팔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반대쪽 이걸 반대하는 입장 얘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하고. 3-244번 프리차지 레지스터 탈착. 이게 갑자기 왜 프리차지 레지스터 탈착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설명도 안 하고, 이거 교환할 일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탈착하는 절차가 있는 건데, 어쨌건 지금 요거는 BMU 요 모듈의 커버를 열면 그 안의 모습이야, 이게. 근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지. 갑자기 이게 뚝 튀어나오잖아. 내가 분리해야 되는 그 부품 자체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 그럴 때 조심해야 되지. 볼트를 푸는 순간 풀려갖고 손이 뛸 수도 있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네. 그 볼트를 푸는 순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미리 이걸 떨어지기 전에 뭔가 이거 잭이나 뭐 여러 가지 받침대 이런 걸로 밑에를 받쳐놓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그냥 받쳐놓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힘으로 올려놔야 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힘을 미리 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는 순간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아니야. 이해돼? 네. 그냥 미리 받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kg짜리 부품이야. 이게 자동차 밑에 달려 있어. 100kg짜리 있어. 그러면 여기 부품이 뭐 여기 스크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걸 풀었어. 푸는 순간 조금 이게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살짝 내려온다고. 이쪽 풀면 이게 더 내려와. 쭉 받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을 줘서 밀어야 돼. 살짝 밀어야 돼. 민 상태에서 이걸 풀러도 얘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게 딱 밀었기 때문에 이걸 풀러도 얘는 안 움직이지. 다 풀러도 얘는 안 움직여. 고정된 상태야. 그 상태에서 잭을 내리면 쭉 내려올 수 있게. 그래야 나중에 토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거꾸로 장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쭉 올려서 구멍, 요 홀 다 맞춰서 그대로 밀어야 돼. 밀어놓고 딱 고정된 상태에서 볼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밀어갖고 볼트 박아놓고 볼트 힘으로 얘를 들어 올려.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올려갖고 딱 붙여놓고 이쪽 봐주고 이쪽 봐주고 혼자 하면 여기에서 구멍 여기 맞춰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또 찔끔 올리고 또 확인하고 찔끔 올리고 확인하고 그래서 딱 붙여놓고 이제 볼트를 박아야지. 근데 이제 둘이 하면 여기서 봐주겠지. 그렇게. 이 방식이 여러 가지야. 비행기 쪽에서는 제일 큰 게 엔진 장착할 때야. 항공기에서 엔진을 분리하고 다시 끼울 때. 굉장히 정확하게 길을 맞춰서 안에 집어넣어야 하고, 고정할 때도 그 큰 엔진이 볼트 4개로 고정이 되거든. 볼트 사이즈가 이거만 하거든. 이게 부품이고, 여기에 케이블이 와갖고 딱 꽂혀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할수록, 특히 엔진 같은 경우,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 생각해봐. 아까 볼트 4개로 고정된다 그랬잖아. 네. 볼트 4개 말고, 이 엔진과 항공기랑 연결된 전선이며 튜브, 호스, 이런 게 얼마나 많겠니? 그치? 그 볼트 4개 꽂는 거는 뭐 1분이면 꽂아. 대신 볼트 꽂아놓고 나머지 얘를 항공기랑 연결할 수 있는 뭐 아까지 커넥터부터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케이블 연결하고 뭐 이 연결하는 게 1시간 걸리는 거야.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걸려요. 중요하거든.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 흔들릴 수 있고 얘하고 유격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는 좀 오히려 간단하자. 커넥터 몇 개만 분리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볼트 4개만 풀었다고 딱 내리다 보면 여기 케이블 연결된 게 그대로 내려왔다가 끊어지거나, 그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확 끊어지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힘 쭉 받아갖고 그 아래에 있는 커넥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툭 끊어졌다든지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플로우 잭이라는 게 평평한 잭을 말해. 이제 보통 잭 그러면 이렇게 봉이 올라가 있어. 봉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근데 플로우 잭은 판이 올라가. 판이 이렇게 올라갔다. 판이 통째로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플로우 잭인데, 그 플로우 잭 지금 이렇게 판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이 덩치 큰 거를 받쳐야 되잖아. 이게 배터리 팩 자체가 크니까. 큰 거를 통째로 받치기 위해서 이만한 넓은 패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올라가면, 자, 얘가, 이 배터리 팩이, 이, 차하고 연결되는 방식을 적으면 볼트로 연결된다. 그지? 근데 잘 봐. 이게 배터리 팩이라고 쳐. 이게 자동차가 있고, 배터리 팩이 이렇게 해서 볼트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플로우 잭이 이거보다 클 거 아니야.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만큼. 네. 그지? 이렇게 받치는데 여기서 볼트를 어떻게 풀러? 만들 때 정비까지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야. 이만한 거를 내가 떼야 돼. 그럼 이거보다 큰 플로우 잭을 들어갖고 이렇게 받쳐놔야 내리지. 이게 100kg가 넘는데. 그렇잖아. 그럼 이게 더 큰 걸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 더 큰 걸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네. 방법이 없잖아. 네. 이쪽에서 풀 수 있거나 이쪽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네. 이 잭과 상관없이 볼트를 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야 맞지. 네. 그건 정비까지 고려한 설계야, 그거는. 만들기 쉬운 쪽으로 만들어. 상대적으로. 미국 애들에 비해서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기 쉬운 쪽으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 또 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부품을 받아서 만들잖아. 네. 합작. 그러니까 만들기 쉬워야 돼. 그래서 유지 관리하기는 좀 까탈스럽고 좀 번거롭고 불편한 거 이런 게 좀 많아. 근데 미국 애들은 같은 나라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 난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와. 그 다음에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야 돼. 이거까지 계산하니까 이런 효율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매뉴얼에 그런 정비 행위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 이제 그게 컨셉 차이인 거지. 아무튼 편리해. 사용을 하다 보면 편리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도 이제 나가서 이제 기계 뜯다 보면, 네. 아까 같이 지난번에 사고 친 것처럼, 네. 이게 공구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네. 각도가 안 나오고 이런 네. 거. 그런 게 적어야지. 거의 없거나. 비상시 열어서 네. 에어 빼는 밸브 네. 있잖아요. 네. 그 밸브가 예전 전동차는 시트 밑에 있었지. 네. 기억나요. 또 왜 반응이 없어? 지금 현장에 있는. 그게 아니라 시트 밑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손 넣어서 이렇게 당기. 그래. 아, 예. 밸브가 네. 밸브 납이 네, 네, 네. 이 승객이 타고 있는 앉아 있는 그 시트 밑에 있었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고개를 숙여갖고 열고 거기서 밸브를 아, 네. 열어서 에어를 빼야 됐다 이거지. 근데 지금 나오는 전동차는 위에 있잖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바로 쉽게 네. 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다고. 네. 그게 그렇게 개선이 된 거 아니야. 그럼 비상선 언제 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고. 보이지도 않기 네.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또 네. 잘못하면. 그래서 평소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지. 아 이걸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너무 또 할까봐 보다 경고 문구 이렇게 딱 아 맞아. 해놨지. 밑에 있을 때는 경고 문구 이런 거 없고 오히려 밑에 있어요라고 위에다가 이렇게 안내 표시를 해놓고 했지. 근데 그 밑에 있으니까 뭐 굳이 사람도 관심은 없었지. 대놓고 위에 빨갛게 빡 있으니까 동그랗게 생겨갖고 돌리고 쉽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또 아마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필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예쁘다, 작다, 깨끗하다 이쪽으로 컨셉을 가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이런 거야. 옛날에 정수기는 컸어. 덩치가 컸어. 네. 근데 점점 작아지지. 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필터도 작아져야 되지. 네. 필터가 작아지는데 필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오지. 네. 제대로 된 필터를 장착을 했다면 딱 꼽는 순간 물이 제대로 안 나와. 쫄쫄쫄쫄 나와. 근데 이러면 또 불만이 나오지. 언제 물 먹어? 물은 또 콸콸 나와야 된대. 네. 필터 정수도 되고 크기도 작고 예뻐야 되는데 물도 콸콸 나와야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마치 확실히 황사가 제거되는 마스크를 끼는데 숨도 쉬기 편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 완전. 그래. 완전히 제대로 딱 쓰면 그러니까 여기다 실제로 그 체류탄 가스를 딱 피워놓고 그 안에서 딱 쓰고 있잖아. 숨쉬기 아무 정이 없어요. 굉장히 괜찮다고. 근데 지금 KF94 쓰고 그 화생방 훈련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다 죽을 거야. 그지? 제대로 착용도 못하고 제대로 착용했다가 하더라도 다 들어오거든. 다 들어올 거예요. 아니 94 마스크 쓴다 한들 들어가면 냄새 다 나잖아. 네. 그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 원리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용 방독면은 하나 딱 끼면 15분이야. 수명이 15분 안에 버려야 돼. 그럼 15분 안에 도망가야 되는 거야. 너무 짧은데. 그 제대로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원리야. 그 필터의 기본 원리가 그런 거야. 근데 물도 콸콸 나오면서 필터링도 되고 뭐 이게 예쁘고 작고 이게 되냐? 불가능한 요구 조건인데 일단은 사람들은 필터가 잘 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작아야 돼. 이뻐야 돼. 물도 잘 나와야 돼. 그리고 위생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지 기계를. 그렇다 보니 기계는 점점 작아지지. 그 유지 관리할 때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필터를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그냥 탁탁 쉽게 꽂을 수만 있게 만들어놓고 필터 역할을 쭉 줄여버린 거야. 그 싱크대 위쪽으로만 이만큼 수도꼭지처럼 올라와 있고 정수 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는 밑에 있어 아예. 그래서 밑에 이만한 게 들어가지. 큰 게. 그래서 필터가 4개가 들어가. 엄청네. 차라리 그게 나아. 네. 이 배터리 팩을 또 보호하기 위한 커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를 여기다가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 스터드가 나와 있을 거야. 이쪽에 볼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스크루를 받거나.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스터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거 플로어 잭이 금속판인데 금속판이 올라가면 이 스터드 볼트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금속판 위에다가 나무판이나 고무판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면 얘가 손상될 확률이 적어지니까. 자동차 리프트도 자동차에 직접 닿을 때 거기다 고무 패드를 갖다 놓고 들어. 그냥 하면 자동차 밑에 하부가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고무 패드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무나 나무 반드시 많이 쓴다.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뭐 안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금속과 금속이 맞닿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 얘가. 요 기종 예를 들면 요 차종 네. 요 차종의 정비 매뉴얼이다 그러면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이 책은 한 차종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 네. 전기차의 일반적인 이론 실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절차를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지, 이거. 그렇잖아. 이 차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 있어봐야 한두 대일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렇지.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이 해당 차종의 매뉴얼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 의미 없는 거지, 이것도. 이 일반적인 내용을,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이 책의 원래 컨셉은. 그럼 배터리 팩을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행위를 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배터리 팩이 이상이, 이게 교환이라는 건 이미 판단이 끝나서 배터리 팩이 이상 여부를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다라는 판정이 나야 이 행위를 하는 거야. 그치? 네. 이상 여부를 점검하려고 분리해갖고 여기까지 뜯는 건 무식한 짓이지. 이해돼? 이상 여부 판단이 끝나서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분해하는 건 말이 돼. 그러면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는 없고, 한다 그래도 이거는, 이걸 이렇게 놔두지 않지. 어셈블리 통째로 교체지. 그게 또 그지? 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봐,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정비사 없어. 여기까지 분해했다가 다시 완벽하게 다시 조립이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자동차 쪽에 없어. 이거 이렇게까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이렇게 해서 교체하고 나면 결함이 또 만들어질걸? 제대로 조립을 못해서. 굉장히 위험하지, 상황이. 그래서 외부에서 아예 이렇게 분해하기 전에 배터리 팩 밖에서 요 상태에서 딱 분리를 한 상황에서 이상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걸 통째로 교체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거야. 이거 하나가 교체하는데 차값에 50%까지 가버리니까.